그럼 지금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 선거 제4차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자장을 맡으신 선거관리위원 정태복 건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호 1번 석정훈 후보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어서 34대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춘기 위원장님, 김학년 부위원장, 고봉규, 박무기, 지헌춘, 김용대, 오종열, 그리고 김양희 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차렷, 경례. 네, 기호 1번 석정훈 후보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기호 1번 석정훈 후보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토론회와 선거 홍보물을 통해서 후보들의 공약이 지금 협회가 진행 중인 정책에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핵심은 어느 후보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신속하게 우리가 처한 위기를 돌파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냐입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방문한 한 지역의 회원으로부터 IMF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건축사로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참담한 현실에 다시 한번 큰 책임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우물쭈물하거나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목표를 세우고 확실하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꿈꾸는 의무가입 시대는 회원 권익, 회원 위상, 회원 복지의 3대 정책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첫째, 최소 설계비 30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3,300평방미터까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설계 의도 구현 감리비는 설계 대가의 3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입찰과 PQ 금액을 3억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다섯째, 협회 회원 자격 30년이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매출 3배, 건축사 수익 3배, 회원 행복지수 3배를 실현하여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의 위기는 의욕만 앞선다고 누구나 돌파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솔직히 6년 전에 저는 의욕만 앞섰을 뿐 전략적이지도 정무적이지도 못했습니다. 3년 전에 저는 전략적이었는지는 모르나 정무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전략적이고 정무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6년 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르고 3년 전의 저와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의 첫 번째 선거입니다. 기호 1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자세와 각오로 위기를 돌파하라는 이 시대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과 추진력으로 무장하고 도덕적 명분을 갖춘 저 석정훈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분야별 구조, 전기, 소방, 통신 등 각자 업역 확대를 위해 입법 활동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건축사가 총괄 지휘 감독이라고 하는 게 건축사의 실질적 역할은 배제하면서 책임은 강요하는 감독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기호 1번 석정훈 후보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협회가 굉장히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협회가 지난 몇 년 동안 건축사의 총괄 그 관리 업무에 대해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 총괄 조정 업무에 대한 법제화는 결국 현재 우리의 입장이 건축에 관한 총괄 조정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는 모든 직종을 망라해서 총괄 조정 기능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허울 좋은 총괄 기능과 책임의 문제로 인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책임을 지는 문제, 또 징계의 불명확성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협정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하는 경우에 이 구조나 전기라 이런 부분과 협정해서 이제 입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건축사가 단독으로 입찰을 참여하고 입찰이 되면 그때 협정하는 그런 것이 공정한 그런 우리 건축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국토부와 표준계약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표준계약서에 우리 각 분야의 업무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시급히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구조기술사들의 건축법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곧 폐기될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냐면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은 이거랑 연관시켜서 사실상 우리 건축사의 고유한 업무와 그 의무는 건축물을 설계를 하는 것인데 마치 건축사의 역할이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국민들에게 왜곡되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건축사 시험제도의 과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이 하나의 문제로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간 제가 핑계 같지만 의무가입이라는 굉장히 힘든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협회가 꼭 해야 되는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다소 소홀했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의무가입이 완료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이제 어떤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더 미룰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시급히 우리가 법제도와 함께 지금 우리가 건축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당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PSB나 관습을 우리 협회가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의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석정호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에 답변하시던 이 문항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은 전문 분야별 각자 업역 확대를 위해 입법 활동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건축사가 총괄 지휘 감독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을 각 후보자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느 후보께서 또 어떤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석정훈 후보께서 어느 후보께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정별 후보가 얘기하셨으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공회사가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그거를 관리하고 그거를 탑재하고 하는 거는 건축사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 어떤 안전사고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온전히 그것이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감리자인 건축사가 책임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시공자가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아시겠지만 서울의 여러 가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전국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좀 심도 깊은 그런 서울시와 논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정명철 후보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LH 검단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감리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전국 부처를 방문해서 저도 여러 설명을 했지만
국민이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단 사고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감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감리는 건축사가 하는 거구나. 되게 억울하죠.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건 건설사업 관리한 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일부 건설사에 해당하는 얘기지만 이거를 일부 건설사니까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번 문항이 업무 대가이고요. 현행법은 공공건축물 발주에 대하여 공공발주 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 건축물은 공공발주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발주 대가 기준에 대한 건축주의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 서비스 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설계 감리 업무는 저가 경쟁으로 인해 설계 품질 저하와 부실 공사 감리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가격 경쟁과 건축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중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는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우수 인력의 대거 이탈로 건축 서비스 산업의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발주 건축사 업무로만 한정되어 있는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에 공이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으로 개정하여 건축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 감리의 품질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이에 대한 의견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기호 1번 석정은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이 공공과 민간의 이 대가가 구분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축물이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겠습니까? 건축물은 다 공공재인 거죠. 여러분, 제가 먼저 이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가 건수의 92%가 100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당연히 민간 영역이죠. 그 다음에 연간 수주액의 80%가 민간이고 20%가 공공입니다. 또한 지금 공공 업무를 주로 하는 상위 3%의 대형 사무실이 이 전체 설계 시장 8조의 50%를 담당하고 나머지 97% 우리 소형 사무실들이 나머지 50% 약 4조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에 우리 민간 대가 요율이 카르텔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우리 건설의 업무를 민간의 영역, 사적의 영역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은 민간 대가가 발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나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을 많이 아는 거와 정치력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정치인을 많이 아는 것은 도구일 뿐이지 그걸로 뭘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뭐냐? 만약에 우리가 의무가입 법 개정이 안 됐으면 민간 대가는 절대 발휘될 수 없습니다. 의무가입은 건축사가 국민과 건축의 안전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가입해서 교육받고 관리돼야 된다. 민간 대가 법 개정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가를 마련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민간 대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유로운 경쟁 이러고 카르텔 이게 불필요한 거 아니냐. 다른 논리가 분명히 있죠. 아니 자유롭게 경쟁해서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확신컨대 민간 대가 법 개정을 만들지 못하면 의무가입은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뭐 뜸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뭐 2년, 3년 후에 뭐 언제 이를 새가 없어요.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되면 그 외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이행될 것이고 뭐 그것은 다시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제 홍보를 아직 못 보셨는 모양이네요. 저는 제가 3년간의 마스터 플랜 다 정리했고요. 우리 회원들이 이거 이렇게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무가입 법 개정 2년 됐는데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올해 더 어렵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분명히 마무리할 자신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의 의무가입 법 개정이 4년 걸렸습니다. 민간대가 발의가 뭐 금방 된 것 같이 보이시지만 2년 걸렸습니다. 국권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이 과제가 워낙 어렵고 힘든 과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회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힘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힘이 있는 곳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돼서 정말 국가와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 1년 할 거 6개월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두 분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19일 날 선거 등락에 관계없이 회장에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 마무리 못 되면 회원들에게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정책이라는 거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무가입이 됐기 때문에 민간 대가가 발의된 거고요. 2년 동안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 두 후보께서 저랑 오랫동안 협회 생활을 같이 않았다면 지금 충분히 그런 질문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거는 우리 회원들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회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시대마다 우리 회원들께서는 항상 옳은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세히 잘못 들으면 완전히 새로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들리고요. 지금 그간에 그 국토부랑 다 협의를 하고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려서 과연 그 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통 질문 사항입니다. 공통 질의 분류 번호 15분자 중에서 지정 문항 번호 35번 질의입니다. 35번 문항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회원 추대 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원로 건축사의 명예로운 활동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후보께서 이번에는 그러면 순서가 석정훈 후보가 먼저 발언하시죠. 예, 먼저 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품위 있는 노후가 사실 우리 협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을 건축사로 살아오셨는데 노후의 모습이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야 되는 것이 또 협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저는 의무가입 후에 우리 모든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민간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민간 대가가 왜 출발점이냐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간 대가를 우리 법 개정이 되면 단순한 수치로 얘기해서 설계비가 최소 3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민간 대가를 동의하면서 그렇다면 갑자기 지금처럼 똑같이 설계를 하면서 3배, 4배를 받으면 국민적인 저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협회의 대책은 뭐냐? 저희 협회가 제안한 방식이 기억하실 겁니다. 의무가입 시대에 우리가 건축사 업무 신고 제도와 설계 도서 검토제입니다.
설계도서 검토제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 품질을 검토하고 설계 품질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거야말로 평생을 건축사로 살아오신 우리 선배님들의 경륜과 경험, 지식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선배 건축사님들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또 후배들에게 또 그 후배의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지금 저희가 공제조합과 굉장히 새로운 관계를 형성을 해서 아주 굉장히 여러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사 우리 연금제도입니다. 이 연금제도는 여태까지 못한 이유가 뭐냐? 뭐 금융기관으로 협의 다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재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설계도서 검토제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협의제로 전환하고 실적협의를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우리 선배 건축사님들의 그 품위 있는 노후가 될 수 있도록 협회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이게 이번 이 선거와 토론회가 참 아쉬운 게 우리가 이거 어려운 회원들한테 항상 이 희망과 꿈을 줘야 되는데 항상 마이너스.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공제조합 정관은 80%의 조합원이 동의해서 바뀐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요. 잘못 알고 계신 거는 공제조합은 두 명 추천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한 명만 추천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공제조합에 하신 것이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제조합과 그 협회는 존립 기반이 다르죠. 법적 근거가. 그러나 조합원이 회원이고요. 모두가 우리 회원이자 조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틀려도요. 아시잖아요. 2018년에 공제조합이 외부로 이전하면서 큰 문제가 생겼고 이제 들어와서 서로 상생하고 가까워지고 여러 가지 지금 서로 화합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만약에 지금 공제조합 우리 이 조합원들이 다 이제 공제조합은 독립적으로 이제 협회의 관계가 원만해졌고 회원들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 이제 임원 추천에 대한 규정들을 바꿔야 된다. 그럼 당연히 바꿔야죠. 그렇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건축사에서 질문하셨고 익명을 요한하셔서 이름은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의무 가입이 2022년 7월 29일 날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윤리 규정에 의하면은 협회 회원으로서 협회 정관과 재규정 및 지역 건축사의 해칙 등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실질적인 조사권과 징계권이 없어 윤리 기능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회원의 협회와 서울건축사의 운영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건축사회가 지역 건축사 해칙을 위반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어 외부의 법적 판단을 구하는 일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윤리 기준이 제정되면서 협회 정관 제48조의 2, 서울해칙 제45조의 2 항에 제정된 내용을 보면은 감사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현 감사 규정과도 상충되어 있으나 협회 감사와 서울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협회나 서울건축사의 문제를 올바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할 감사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권리만 행사하고 회원에 대한 의무는 외면하고 있어 타 단체의 감사에 대한 징계 규정을 참고하여 의무 가입으로 인한 감사 규정도 시대 흐름에 맞게 제정할 시점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에 대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러드린 그 위에 두 개 항 외에 요약을 하면은 협회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윤리 기준과 상임 및 비상임 임원, 여기서 임원은 이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징계 규정 미비에 대하여 후보자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석정은 후보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아마 질문의 요지는 그 새로운 시대의 감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의무가입하면서 정관이 개정되면서 정관 제48조 2항에 그 지도 및 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의무가입 당시에 정부 부처에서는 그 대한건설협회가 각 시도건설사나 지역건설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정부의 그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시 사항들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무가입의 전제 조건으로 정관 개정을 요구했고 지도 감독이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건축사회는 지역건설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시도건설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또 시도건설에는 그것을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뭐 지금 초기 단계라서 아직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어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간에는 감사의 역할이 이 사후적인 감사, 즉 집행부가 한 일이 잘 되었나 잘못되었나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와 갈등이 생기고 이런 모습들이 회원들에게는 마치 집행부와 집행부끼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보여주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무가입 시대에 맞춰서 감사는 사후적 감사가 아니라 사전적 감사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보는 정책의 방향과 집행부가 보는 정책의 방향이나 시선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상호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는 지금 정책위원회 협의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우리 17,000명이 되는 그 회원 그리고 우리 협회가 의무가입해 해야 될 그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 감사 두 분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고요.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감사가 감사의 의견을 집행부에 보내고 집행부에서 그 조치를 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뭐 지도 감독의 권한을 감사하게 부여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검토해야 될 사안이 많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감사의 역할을 보강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무가입 시대에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협회에서 이 여러 대안과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결론이 나면 이번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감사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우리 협회에는 수십 년 전부터 협회의 장과 장 단기적 수행 과제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업무 지침서가 있습니다. 임기마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김주록 후보께서 3년 단임제를 주장하며 협회 발전 5개년 계획을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방대한 내용이지만 분명 다른 두 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 중에서 이룩된 것이 있는지 기억대로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왜 못 이루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각자 분께서 회장이 되었음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객관성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문장이 긴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번에는 석정훈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겠습니다. 예, 저희 제3차 협회 발전 기본 계획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사실 뭐 협회에서 지금 차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회원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의무가입이라는 주제가 너무 어렵고 힘든 주제다 보니까 우리가 협회가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을 미뤄오거나 또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협회는 젊은 협회로 바꿔야 됩니다. 젊다는 건 나이가 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새로운 계획으로 협회가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 새 후보가 추구하고 있는 또는 목표로 하고 있는 공약은 너무나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연구개발도 그렇고 법제도 개선도 그렇고 홍보 전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국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2025년에 우리 협회는 60년이 됩니다. 60년. 협회는 2025년에 건사 대회와 함께 아시아 건사 대회를 동시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협회는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어떻게 차근차근 해서 우리 회원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우리 장기 발전 계획에 초점이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세대별로 요구사항이 다 틀립니다. 우리 선배님 세대, 우리 신진 건사 세대, 또 지금 현역에 있는 그런 중간 세대들의 그 요구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세대별로 맞춤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 협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것을 단실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자유토론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정도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서울건축회 소속이고요. 질문 내용이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후보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건축사 의무가입의 완성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완성할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 혹은 본인만의 역량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이 조금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같은 거라도 조금 내용이 결이 다르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무가입의 이 완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의무가입은 꼽히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구조기술사의 분리발주, 지금 시공기술사의 우리 감리압력 침해 이런 일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왜? 우리가 너무 만만해 보이니까요. 사실 저는 작년에 그 총회에서 예산을 5억을 승인받았습니다. 집회 예산으로. 저는 의무가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된 목적이 우리가 제대로 잘 사는 것도 있지만 건축사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자, 의무가입이 됐으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달라져야지만 사회도 바뀌고 국가도 바뀌는 거죠. 힘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힘이 있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 두 후보님들이 단임제 다 얘기하시는데 저도 단임제예요. 전 마지막 선거라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첫째 회장이 되면 첫 번째 지난 10월에 못한 집회를 광화문 결의대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후배들이 우리 건축계를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보는 후배는 없습니다. 아니, 후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건축계를 만들어야 우리 미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제가 정부에서 K건축위원회를 만들어서 프리츠커상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난 걸 보고 제가 정부의 지원이 없어서 K건축이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건축사가
제대로 당당하게 살려면 기본적인 여건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의 한 회원이 정말 절절하게 저한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무한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회장병에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두 후보와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회장 되시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니 뭐 된다고 다 되나요? 3년 담임하시겠다잖아요. 아니 3년 담임 성과가 곧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럼 담임제 때문에 안 하시나요? 아니 담임을 하고 연임을 하는 게 회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 회원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죠. 제가 연임을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제가 지금 또 나온 게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나는 회원 여러분께서 이거를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로 후보가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선거운동 중에서 선배님한테 질책도 받았습니다. 시도회장들을 제대로 설득 못한 건 회장의 책임이 아니냐.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집회를 할 때는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요. 그게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자정결의 대회니 그 K건축,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08년 후에 15년 만에 하는 집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주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결정된 바가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한 달의 기간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집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고, 저는 그날 좀 약간 당황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물론 이제 그 과정과 절차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 모든 일을 우리 대한건설협회가 시도건설 회장 회의에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었고요. 이제 어느 분이 회장이 되시더라도 반대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게 과연 그렇게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충실한 설명이 못됐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를 저희가 이렇습니다. LH 사고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허가권조정 감리의 명분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온전히 우리 업역으로 받아오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의무가입 시대에 새로운 건설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결의대회, 제가 대통령실에 가서 협의됐습니다. 저한테 코치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달의 기간이 충분히 있었고, 만약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상이나 우리의 권익에 위배되는 사항이 생기면 그때야말로 투쟁에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세 분의 후보자들께서 사전에 준비된 원고가 없이 무죄로 각각 후보님들의 선거 공작을 중심으로 혹은 발표되지 않았던 후보의 소위 킬러 문항이 돼도 좋습니다. 특정 후보 또는 두 분 상대 후보에게 질의를 하고 응답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석정훈 후보께서 시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정명철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사실 회장이라는 직책은 우리 전체 회원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사실은 흥결이 없다 그러면 너무 좀 지나친 얘기이고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정명철 후보께서는 하시는 일이 설계가 아니라 구조안전 진단을 하는 내진 관련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권위원도 지내셨습니다. 지금 구조기술사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 업역에 대한 도전과 침해가 있는데, 만약에 회장이 되시면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면 혹시 본인이 하는 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이게 제 추진이 안 되나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게 될 수밖에 없고, 회장이 되신다면 그 사업을 좀 접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김재로 후보께 김재로 네.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준비해 혹시 주시기 서울시 건설혁신종합대책이라는 걸 아시나요? 자세히는 못 읽어보고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조금 굉장히 좀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건 이렇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뭐 정치력을 얘기하시고 또 서울시장과 아주 지근거리에서 모든 정책을 논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울시 건설 혁신 종합 대책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나? 또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인가? 협의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영상 촬영도 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사 감리는 건축사 외 구조기술사 또는 시공기술사 공동 수행 및 감리 자격시험 도입 건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으나 우리 그 건축사의 업역과 위상을 수호하겠다고 나온 후보가 더군다나 서울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국 시도의 선례가 되고 국가 정책의 중요한 그 근간이 되는데 어떻게 이걸 그대로 방치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회원 여러분, 저는 대단히 회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우리 회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될 선거가 상호 비방을 하고 또 폄하하고 또 근거 없는 그런 말로 우리 회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이런 모습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전쟁처럼 선거를 한다면 선거 끝난 다음에 다 한 식구고 또 다 한 가족인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꼭 회장이 되는 것만이 목적인 양 이렇게 하는 모습이 대단히 회장으로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회장에 복귀하는 후보로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의무가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의무가입 법 개정의 취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과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가 민간 대가도 우리가 공인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건축사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다면 민간 대가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17,000명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그런 회장 후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는 결코 우리 회원이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쓰더라도 그 정책은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안에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왜? 솔직히 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조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6년 동안 뭐 했나? 회장의 직책을 위해서 무슨 이권에 개입했나? 비리를 저질렀나? 오로지 삼선. 여러분, 삼선으로 역사적인 이룬 선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삼선이 고여서 독단이 되고 썩지 않는다면 다른 것이죠.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회장 직무 정지 중이라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안들, 사실 일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들이 협회에 많이 자유 게시판 등등 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바로 회장에 복귀하는 즉시 2월 27일까지 제 임기가 그 전까지 다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하고 협회 원칙과 명분을 세울 생각입니다. 자, 두 분 후보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회장에 당선되시더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그 의사를 이제 표명하셔서 제가 물어서 적법하다고 얘기 들었고요.
이게 그 군대 조직으로 알고 계시나 보네요. 우리 협회가. 회장이 너 사퇴하고 내 선거 도와줘 그러면 하는 건가요? 아니 그분은 소신과 사명으로 석정원 후보가 회장을 되는데 내가 일조하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적법합니다. 뭐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회원도 계시겠죠. 뭐 그건 뭐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예, 협회는 회장이 마음대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정관과 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야지 회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답변 드릴 수 없고요. 그게 필요하면 제가 회장에 복귀해서 여러 임원들과 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구상 중인 협회 조직도입니다. 이 내용을 뭐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뭐냐면 이제 의무가입 시대에 협회 조직은 바뀌어야 된다. 그 근간은 뭐냐면 우리 본협은 정책 중심이 돼야 되고 시도 건설사회, 지역 건설사회는 직능, 회원 관리, 그다음에 행정 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민간대가 법 개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도서, 검토제, 건축상, 업무 신고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도건축사회와 지역건축사회가 담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민간대가를 만들어줘야지만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민간대가 법 개정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조직 체계를 새로운 우리 시도 회장님들 또 그리고 지역 회장들과 함께 논의해서 정말 이제는 젊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그 목표를 가진 그런 협회로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다시 이제 이 영상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의무가입 시대를 우리가 빨리 완성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바뀜에 따라 정부도 국가도 국민도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의무가입 시대는 더 가깝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자리에 계신 기호 1번 석정원 후보자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예, 장시간 우리 후보들의 의견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두 분 후보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 후보의 회원과 협회를 위한 마음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선거 기간 동안에 저로 인해서 조그만 상처라도 받으셨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의 어벽수호는 법정 단체로서의 거부권 행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조기술사의 분리법안 발주는 결탄코 관철되지 못합니다. 시공기술사의 감리어벽 침해도 절대 불가합니다. 의무가입의 힘으로 우리는 이미 막아냈으며 앞으로도 막아낼 것입니다. 지난 10월 광화문에 모이고자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게 국회 마당에 국토 앞에 홀로 섰습니다. 의무가입 법정 단체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우리의 권익은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동할 때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무가입 단체의 권리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번이 저에게는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선거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와 두 후보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후보는 만약 회장이 된다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성과를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는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분명한 것은 의무가입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회원 여러분께서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선거에서 저에게 의무가입을 완수하라고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간의 경험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것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민간 대가 법 개정도 지금 진행 중인 현안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문화혁명 이후 중국의 현대화를 이끌어 오늘의 중국을 만든 것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등소평의 흥묘 백묘론이었습니다. 후보가 몇 번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후보가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처럼 위기의 시대에 리더십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석정훈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석 회장님께 또 예. 석정은 후보께 또 인사까지 하시고 대단히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 석정은 후보께서 마지막 백단과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김재록 후보가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은 한 식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 역할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두 분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 아까 제가 마무리 발언에 뭐 상처를 드렸으면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두 분한테는 제가 나온 자체가 아마 상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욕심에 혼자가 다 하겠다고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생각 들고요. 또 뭐 제가 선거 과정에서 여러 얘기를 듣지만 이것은 제가 다 감당하고 담당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면 저는 하나의 미련도 없이 두 분께 다 양보해 드렸을 겁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고 또 우리가 위기의 시기이니까 제가 회장으로서 우리 회원님께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는 그 선택지 중에 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 역시도 선거 때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선거 끝나면 한 식구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시 한번 우리 두 분께 그간에 저와 함께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날들 같이 했던 일들 감사드리고요. 의무가입도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옛날처럼 사이좋은 관계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세 분의 후보자님께 어떻게 보면 백단 칭찬의 시간을 정말 잘 드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